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연, 즉 시신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간 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연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연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비축한 영연백에 대해 2022년 하참 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2달 앞둔 지난해 10월 초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수요원 중에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7에서 8명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0월 말 다시 전화를 걸어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또 우회 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그러면서 인원을 선발할 때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정보사 대령에게 특수부대 차출을 지시한 것으로 김 대령은 실제로 특수부대 5명과 우회 요원 10명 정도를 선발해 명단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는 육군 첩보부대 소속 40명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냈고 이 가운데 특수임무 요원 5명은 경기도 판교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확인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이른바 수거 대상의 처리 방안으로 사살에 대한 여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 사용을 거론하며 용역, 예비역, 지원자와 함께 특수요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막사시설 보수팀에서 진입 후 설치한 뒤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특수요원을 활용해 사살을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 정보사 간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받아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첩 작성 경위와 문구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 외에 별도의 임무를 준비했던 건 아닌지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를 일일이 나열한 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특이하게도 곧이어 이송 중 사고라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첩 뒤쪽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장소를 GOP 최전방 부대와 비무장지대,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으로 구분했는데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거나 GOP상에서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운 정치인, 판사, 종교인과 시민단체, 연예인,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세운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내국인 사용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살 후 증거인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곧이어 중국과 함께 북한을 활용하는 안까지 등장합니다. 수거 후 처리 방안의 하나로 북 직진이라고 적었는가 하면 몇 페이지 뒤에는 북에서 조치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비공식 방법이라고 적고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듯한 문구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납포하기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들이 뒤로는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을 끌어들여 감추려 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